자, 이번 시간은 이제 재산세, 역시 지방세편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자, 기본서 179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재산세, 지방세는 취득세와 더불어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죠. 그럼 이 재산세 역시 핵심 세금을 정리하기 위해서 재산세 어떤 세금이 하면 개념 정의를 보죠. 그러면 재산세 하면은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용 수익하는데 재산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를 재산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용 수익하는데 재산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 자, 그러면은 과세 기준은 재산세라는 세금의 납세 의무. 납세 의무의 성립은 과세 기준 1에 세금 부과는 기준되는 날에 의무가 성립하는데 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6월 1일이 되더라. 그러므로 재산세라는 세금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부동산 세제 보유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로서 보유세 하면은 재산세가 핵심이 되겠죠. 그러면서도 그 과세 기준이 현재. 자, 그래서 이 납세 의무자 등을 판단을 할 때 6월 현재 재산 사용 수익이지 6월 1일 항상 현재 프레센트를 기준해서 이 재산을 사용 수익에 있어서 이 재산이 재산세라는 세금에 당연히 과세 대상은 재산이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다양하지만은 재산세라고 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물에 과세는 재산하면은 손가락도 5개, 발가락도 5개, 5가지 물건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은 5개 물건이 구분이 되는 걸 바로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산적인 모든 재산이 아니라 재산세 부과된 대상에는 5개가 있다는 거. 이런 재산에 대해서 물론 사용수익 하는 데 부과된 세금이니까 사용수익에서 세금 부과한다고 해서 응익과세, 사용수익 효익에 대응해서 부과하는 세금에 응익과세, 이한 지방세도 응익세라고 한다. 그런데 응익세에 해당이 되면서도 재산세라는 세금은 물세, 재산 중심하고 인적 요소를 가하면 인세와 물세를 함께 지니고 있는 특징 세금이 재산세다. 그래서 사용수익의 응익을 생각하면서 재산 중심으로 과세는 물세와 인적 요소를 가하면 인세를 함께 지니고 있는 건 대상 때문에 그럽니다. 대상이 5대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걸 구분하겠지만 물세, 인세를 함께 지니고 있는 지방세가 재산세입니다. 그런 이런 사용수익 하는데 재산을 소유한 자, 재산을 소유한 자는 재산세라는 세금의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재산을 소유한 자다 그 말. 근데 소유한 자가 되는데 이 소유한 자도 사실상을 따질 것이다. 사실상을 따지는데 그 자의 의미도 재산세 의무도 개인과 법인 구별 없이 재산을 소유한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왠지 우리가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개인 소유 재산에만 부과하고
법인 소유 재산은 부과하지 않을 거 아니냐? 상관없습니다. 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개인 소유 재산이든 법인 소유 재산이에요. 그래서 법인 소유 재산에서 재산이 부과된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뭐 분할납부, 물납 이런 규정을 이해할 때도 법인 좀 생각, 개인만 너무 생각하면 그런 내용 정리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소유한 자에 있어서 사실상 소유하건 자가 되는데 개인 부분에 다 의무가 있는데 매년 부과된 보유세죠. 매년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냈었고 올해도 낼 것이고 재산 처분이 안 이루어지면 내년에도 낼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재산세라는 세금의 특징에 서큘레이터 브레이크 시스템 세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더라. 그래서 급격하게 세부담이 가중되면은 쉽게 말하면 불만들이 많으니까 그런 불만을 좀 해소하려고 쉽게 말하면 세부담 상한제 브레이크를 잡는다 그 말. 그 세부담의 상한율에 재산세는 150%를 상한율로 하지만은 주택의 경우는 주택의 경우는 105%짜리하고 110%짜리하고 130%로 구분이 되거든요. 이런 걸 앞으로 구분을 좀 자르셔야겠다. 그래서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은 150%. 그러면 직전 연도에 1.5배를 못 넘게 만드는데 주택은 다르다는 거. 그래서 그보다는 뭐 지금 개념 정의하고 있으니까 재산세라는 세금은 매년 부과한 세금이니까 세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자, 그다음에 부과는 지방세로서 재산세라는 세금은 보통 징수연 지방세당이 된다. 그래서 고지서 발급 고지에서 부과된 세금이 되기 때문에 가산세 규정하고 가산금 규정이 있어서 가산세 규정은 없다. 가산금은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 과거로 가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가 스타트가 되니까 가산세 규정이 없는 겁니다. 재산세는 가산금은 체납에 따른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고지서 발급에서 징수한 세금의 특징이니까 종이값이 아까울 수 있죠. 그래서 소액징수 면제, 종이값을 아끼기 위해서 소액징수 면제 제도가 있다는 거. 종이값이 아까워서 징수 절감을 위해서 금액이 너무 적을 때는 징수를 안 해버리는 소위 면제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특징. 그러면서 이 지방세인데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시군세, 자치구세, 시군구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치구세인데 자, 특히 재산세 특징은 시군구세에 해당이 되는데 S라인, 서울특별시, 특별시 안에는 일부 서울, 특별시 안에 있는 구세인 경우는 특별시세하고 공동과세가 이루어지는 특징을 지닌다는 거. 그래서 우리 납세자는요, 의무자는요, 뭐 내는 세금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동과세는 이 이상의 지자체의 장이 함께 이렇게 고려된 세금 의미가 지방세는 지자체의 세운학번이가 명확히 구분해 주는데 특별시 안에 있는 구세인 경우에 특별시세하고 자치구세하고 공동과세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 모든 지역이 아니라 공동과세는 서울특별시 S라인, 서울특별시 안에 자치구세인 경우는 공동과세가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서도 이런 재산세라는 세금은 특히 개정에 의해서 재산세라는 세금의 지방세로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도시지역분인 걸 고려가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재산세 도시지역부는 재산세 대상 중에 도시지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할 때 도시지역분도 합산해서 부과할 수 있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있다는 것. 이 재산 도시지역분도 하나의 세금 의미가 되는데 옛날에 도시계획세. 지금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에서 부과가 되어지니까 정리할 것이고 또한 특히 지방세가 11가지 지방세가 있는데 재산세라는 세금은 물납과 분할납부, 물납과 분할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에 해당이 된다는 것. 우리가 세법, 즉 소득세법이든 종합부동산세법이든 상증세법 등의 개정이 있어 물납제도가 많이 폐지가 됐지만 재산세라는 지방세는 물납제도 살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분할납부를 분납이라고도 하죠. 물납과 분할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산세 우리가 개념 정의를 가지고 재산세가 갖는 몇 가지 특징들을 확인 한번 해드려 봤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재산세라는 세금의 180페이지 용어가 나오죠. 뭐 재산세 사용한 용어는 특히 보면은 요 과세 대상 용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개 물건이 나오죠. 재산세 용어는 과세 대상의 우리가 재산세 대상의 용어를 설명하고 있는데 물론 간단한 의미가 있죠. 그러면 이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바로 가보자. 그럼 과세 대상 하면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우리가 취득물건의 취득세는 13가지 물건으로서 많죠. 부선, 광어, 차기, 입항, 골승, 건정, 요. 그런데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특히 주택 빠뜨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물건 5개지만 주택을 좀 강하게 강조하려고 토, 건, 주, 선, 항하면 너무 밋밋하니까 주를 좀 액센트 주고 강하게 해서 토, 건, 주, 선, 항. 주택을 빠뜨리지 마라 그 말. 그래서 재산세 지금 시작입니다. 마무리할 때까지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 토지분, 건물분 재산세, 건물분, 주택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선박 항공기의 기타분 재산세로 크게 구분이 된다는 것. 그래서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선박 항공기 기타분으로 구분이 돼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설명 전에 어차피 주택이 문제. 주택은 토지분, 건물분 있고 주택분 재산세로 구분이 된다는 것. 자, 그런데 보세요. 요 과세 대상에서 토지나 건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대상에 재산세 현황부과의 원칙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재산세는 보유세로서 현황부의 원칙이란 뭐냐? 공부상하고 사실상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상 등재 상황과 사실상 현황이 일반적으로 공부상하고 사실상 현황이 일치되는 게 일반적이죠. 예를 들어서 건축물 대장에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쓰겠죠.
토지대장의 지목이 전으로 돼 있으면은 밭으로 쓰겠죠. 전으로. 그런데 공부상 등재 상황과 살상 현황이 다를 수가 있더라. 그러면 상이할 경우.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을 현황보의 원칙이라고 하더라. 이틀은 취득서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데 그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 공부상 등재를 보게 되는 것. 그런데 재산은 보이시니까 공부상 등재 상황과 사실상 현황이 상이할 때, 다를 때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가 되어진다는 거. 자, 그럼 이제는 이 용어와 더불어서 자, 대상에 보세요. 저는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5물건 중에 4물건을 끌고 왔죠. 끌고 와서 재산세에서 사용한 용어인데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하고 똑같습니다. 그 말은 취득세 13가지 물건에 취득세 과세 대상의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범위하고 똑같다. 그래서 확인 작업 시켜드리면 토지하면 모든 토지가 자 재산세형 토지가 된다. 요 모든 토지는 이렇게 정리됐죠. 등록 플러스 미등록. 자, 포함한 모든 토지. 그래서 이 등록은 공간법에 따른 지적 공부에 등록 대상이 된 토지와 그 밖에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산세 토지, 취득세 토지라고 한다. 모든 토지. 자, 건축물 하면은 건축법상의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 시설 등을 건축물의 범위. 선박은 기선, 범선, 부선 등 명칭열 불문한 모든 배.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 조종하는 항공기, 회전 항공기 등을 말하죠. 유인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종하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택이다. 그만, 주택. 문제는 주택이에요. 자, 이 주택하면은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주택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취득세에 사용하는 주택하고 같다면 주택도 같이 끌고 가서 취득세 정리하는 내용과 같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재산세에서 주택이라 하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재산세 주택이라 하겠다. 당연한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법도에서 주택법을 하니까 확인하는데 주택법상의 규정을 보면요. 자,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도 또는 구조로 된 자, 건축물 땅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도 공하지도 구조로 된 건축물 땅을 주택은 주거용으로. 그래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는 게 주택법상의 주택입니다. 근데 왜 재산세에서 주택법상의 주택을 쓰냐면 별장.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인 별장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분 대상으로 부과하기 위해서 주택법상의 주택을 쓰는 겁니다. 만약에 지방세법상의 주택을 쓰면 지방세법상 주택에는 별장이 포함이 안 됩니다. 사치성 재산으로서 늘 주거로 쓰지 않고 휴양으로 산 건축물 땅은 중과 대상으로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별장은요 세일 적용을 함에 있어서도 자 만약에 9억 이하 집을 산다고 해서 6억이 잡는다고 해서 세일이 낮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 별장에 대해서는 주택분을 부과하기 위해서
재산세에서는 주택부상의 주택을 쓴다는 거. 자, 이것도 첫째 좀 주의할 건데 두 번째로 이제 이 주택은 토지나 건축물 범위, 토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말이 참 어려워. 토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을 제외한다. 아니, 집의 땅은 땅이고 집의 건축물은 건축물 아니냐 그 말이에요. 또한 제외니까 대상서 제외된 거 아니냐? 아니라는 겁니다.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독립된 대상이 되기 때문에 토지분, 건물분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거예요. 자, 상가, 주택, 자, 그럼 상가 건축물은 건물분 대상, 상가 건축물의 땅은 토지분 대상. 그런데 주택분은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특히 단독으로는 주거용 건축물하고 주거용 땅이 있는데 주거용 건축물 땅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은 토지분, 건물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분 대상으로서 다시 한번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건주, 선항, 주택을 빠뜨리면 안 된다. 그래서 자, 또한 재산세를 정리할 때 이 주택이 나오면 토지하고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소유하든 또는 땅과 건물의 구분 소유하든 간에 집은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정리해서 이게 시험적으로 거의 매회 출제가 된다. 개념을 알고 있냐 없냐. 그래서 재산세 하면 실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집에 대해서 아마 7월달, 9월달에 주택분 재산세 부과가 되면 2분 1시 뭐 토지분, 건물분 따로 부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분의 재산세를 구분해서 정리돼서 토지, 건축물 분야, 주택은 제외는 대상서 제외가 아니라 한 번 다시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 주거용 땅과 주거용 건축물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택에 있어서 주택의 구분이라든가 주택의 부속 토지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범위를, 자, 그걸 구분하겠죠? 그래서, 자, 이 주택의 구분에 있어서는 겸용주택이라고 한다. 겸용주택.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상가주택, 주거와 주거 유행도로 함께 사용되는 건축물과 땅. 이게 겸용주택에서 세법상의 판정인데 재산세 겸용주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동의 건물에 규정하고 자, 한 구의 건물에 있어서의 규정으로 구분을 잘해야 한다. 일동의 건물인지 일구의 건물인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일동의 건물, 구의 건물에 있어서 주거와 주거 유행도로 함께 사용되지는 자, 건축물과 땅에 있어서는 한 동에 있어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자, 그래서 전체 땅 중에서도 주택된 부분에는 안분 계산조 면적별로 안분하면 된다. 그 부속 토지에 대해서 안분, 토지에 대해서는 안분 계산하는데 면적별로 안분하면 된다. 자, 키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한 일동의 건물에 대해서는 주거용 사용한 부분만 주택
주택으로 본다면 주거와 비주를 각각으로 본다. 그 말이. 자, 그런 예는 일구의 건물에 있어서는 저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 그 말이.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일동의 건물은 주거로 사용하는 분만 주택으로 일구의 건물에서는 주거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 이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런데 일동의 건물의 규정, 일구의 건물의 규정, 여기 동은요 공동적인 건물의 의미로서 생각하시고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적인 건물. 근데 좀 구분할 때는 일구를 구분을 잘해두면 일동 구분이 되니까 일구는 이런 개별 건축물 형태로서 3층 건축물, 식당, 주택, 상가주택, 이게 일구의 건물이다. 그 말. 일구 건물의 1층은 식당, 지금 고기 먹고 2층 주거, 3층도 주거, 그럴 때 커고른 소리가 절반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 그 말이야. 그래서 3층 건축물, 1층은 식당, 2층 주택, 3층 주택, 이거 연상을 해서 일구를 좀 생각해 주라. 그 말. 일구의 건물에 있어서는 커고른 소리가 절반 이상이면 커고른 소리를 보겠다. 시험장 가서 뭐 이해 안 해도 안 틀리는데 이렇게 정리 안 하면은 일동의 건물의 규정인지 일구의 건물의 규정이 순간 이게 뒤집어서 틀리게 되니까 구분 좀 신경 좀 써달라. 다음에 이제 부속토지 범위는 사용을 명확히 하는 의미로서 부속토지의 범위는 이런 거죠. 자, 이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우리가 취득세도 한번 해봤지만은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는 바닥 면적의 10배 해당한 땅을 부속토지로 간주해서 부과가 되어지니까 명확해서 경계 X면 10배를 X 표시를 크게 하면은 양손 X표 손가락 10개라고 그랬죠. 이렇게 연상하면 취득세나 재산세랑 같이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재산세라는 세금에 있어서 과세 대상을 한번 구분해 봤는데, 자, 181페이지. 좀 기본 문제 좀 확인 좀 하셔야 됩니다. 자, 확인 문제 보세요. 재산세 과세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만 옳게 묶인 거. 자, 이 문제 우리 기출 유형인데 제가 설명을 해주고 또는 해설을 봐도 간단해요. 재산세는 토건주 선항으로 한다. 과세 대상. 그런데 자, 이제 문제 보면 과세 대상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거 문제 유형도 봐야 되는데, 그러면 기억 항공기가 나왔다. 항공기 여기 있죠? 기억 항공기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항공기는 사례는 탑승한 조종하는 항공기로서 다음 니은 시가 표준이 4천만 원 비업무용 선박하면은 기선, 범선, 부선 등 명칭 이하를 불문한 모든 배예요. 자, 자가용,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보트, 요트 등 고기 잡는 통통배 등 상관없어. 모든 배야. 그래서 4천만 원짜리라면 고급 선박도 아닙니다. 3억 초과인 고급 선박이 되기 때문에 사치성이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배가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과세 대상을 묻고 있죠. 다음에 고급주택 당연히 주택이다. 그 말이에요. 고급주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 됩니다. 공부하겠지만 특히 재산세에서는요, 고급주택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다른 취급을 안 합니다.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재산세에서는 과세 대상이 되지만 고급 주택을 별다른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과세 대상이에요. 니을 카지노에 사용한 건축물. 카지노에 사용한 건축물은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이다. 건축물이에요. 그 오락장용 건축물이든 일반 건축물이든 건축물이다. 그 말 건축물 대상이 되겠다. 자, 다음에 과수원. 과수원 하면은 모든 토지예요. 모든 과수원도 자, 우리가 재산세 대상 토지가 되겠죠. 다음에 차량. 비읍 차량은 과세 대상이 아니죠. 자, 다음에 자, 골프 회원권. 골프 회원권. 자, 자, 토건조 선화인가 대상 아니죠. 다음에 자, 기계 장비 이응. 기계 장비도 대상 아니죠. 다음에 자, 지읒. 광어권도 대상 아니죠. 자, 마지막으로 법령위한 신고된 25향 골프 연습장 요 건축물 하면은 건축법상 건축물 땅에 정착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 시설 등이 건축물로서 신고된 25 이상 골프 연습장을 레저 시설의 범위예요. 레저 시설의 범위도 자, 재산세 건축물의 범위로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자료에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치읓 6개가 있겠다 그 말이야. 6개가. 그러면 재산세상은 6개가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치읓이 있는데 답지 보니까 기호가 6개 있는 게 없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대상으로 올바르게 옳게 묶인 거. 올바르게 묶인 걸 물어봤다. 그 말이에요. 올바르게 묶인 게면 이 대상이 6개인데 6개의 물건이 올바르게 묶인 걸 한번 찾아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1번 하면은 기역, 디귿, 니을, 미음 6개의 물건인데 4개가 올바르게 묶였네요. 자, 답이 1번이거든요. 1번. 자, 1번이 답이니까 니은. 자, 4천만 원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빠졌죠? 치읓 골프 연습장 빠져있죠? 이런 답이 1번이니까 아하,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이라든가 자, 골프 연습장은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구나. 아니에요. 재산세 부과 대상인데 올바르게 묶인 거. 자, 그러면은 2번부터는 왜 답이 안 되냐? 2번에 니은하고 친 니은 묶였죠? 니은. 자, 그런데 니을도 올바르게 묶인 거죠? 다음에 지읒. 문제는 치읒인데 지읒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광어권은 대상이 아니잖아요. 뭐 지읒이 묶였으니까 올바르게 묶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이 왜 안 되냐? 요 지읒 광어권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자 3번에는 비읍 차량이 들어있잖아요. 차량. 다음에 4번에는 자 비읍 차량이 들어있고 자 골프 회원권도 들어있고 기계 장비도 들어있잖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음에 5번에는 시옷 골프 회원권도 들어있죠. 기계도 들어있죠. 광어권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올바르게 묶인 건 1번인데 이렇게 자 한번 강정이 뭐냐. 답이 1번이라고 그래서 기역, 디귿, 니을, 미음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 이 자료의 대상은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즉 6개의 물건이 과세 대상 물건인데 옳게 올바르게 묶인 것을
묻는 문제 유형도 한번 봐주면서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을 한번 봐서 주택분을 한번 확인 한번 해드려 봤죠. 자, 이제 다음 시간은 그래도 힘들던 이 토지분 과세 대상에 대한 구분을 가지고 정리 한번 하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죠. 수고하셨습니다.